이 포스트 코로나만큼 사실은 대전환이 일어날 그런 조건이 없다. 그야말로 문명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저는 4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생태적 문명에 기여한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 이 코로나도 결국은 그 야생을 훼손하고 기후변화의 위기만큼 우리 인류의 문명에 가장 큰 도전과 위기는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생태적 문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요. 두 번째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끝없는 글로벌 밸류 체인의 확장을 통해서 끝없는 글로벌화를 이룩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큰 재난이 이제는 그런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리쇼링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보다 더 지속 가능한 어떤 지역으로의 로컬로의 기환을 가져올 것이다. 네네.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공동체적 경제, 사회적 경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제 방향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주력할 것은 기동력이 강한 소기업이나 네네. 또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훨씬 더 이제 큰 역할을 해낼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는 좀 정부의 혁신이 필요하다. 지금 또 우리 한국에 닥쳐진 가장 큰 위기는 저는 양극화, 불평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적하고 있다시피 국민소득 3만 불에 5천만 이상이면 우리가 강대국입니다, 이미. 네네.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은 불행하고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올까? 재난과 위기의 순간에 그것이 미치는 향후의 전환, 그것이 몰고 올 임팩트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성찰이 있었으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국가의 위기를 돌파하는 것에 넘어서서 그 이후의 세계를, 그 이후의 세상을 우리가 훨씬 더 잘 매니지하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진짜 뉴딜이라는 게 그야말로 기존의 낡고 병든 구조를 대안적이고 또 희망적인, 구조적인, 본질적인 사회 경제적 질서로 재편해야 된다. 이것은 단순히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그 중에 하나로 중심이 돼야 되고,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경제 질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대기업, 고용, 전통적 고용, 남성 이런 중심의 경제 산업 질서를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따른, 그래서 서비스라든지 꼭 대기업만이 아닌, 그리고 남성 중심의 새로운 고용 형태, 이런 것에 기반한 새로운 노동시장에 맞는 디지털 자본주의, 이런 시대의 복지체계로 새로운 사회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나라 그 일종의 취업 인구가 2,7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 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 그게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특수고용 노동자나 또 예술가나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나 자영업이나 이런 분들이잖아요. 대공장 시대, 제조업 시대, 남성 중심의 노동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적 의미의 고용보험이 포괄하지 못하는 게 51%, 약 1,400만 명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지금 위기의 순간에, 그래서 장대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 외에 저 밖에서 비를 맞고 있는 그런 사람이 1,400만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같이 함께 우산을 쓰는 것만큼 중요한 복지 체제가 있겠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 이거 하나로 저는 대한민국의 과거에 우리가 무슨 의료보험,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의 복지 체제의 기둥을, 서막을 열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사관계는 늘 투쟁적이고 갈등적이고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룬다는 게 참으로 어려웠던 그래서 이 어떤 상호 분노와 적대가 늘 깊이 쌓여 있었는데 이런 제안을 가장 선제적으로 먼저 하는 게 저도 놀랐고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보다 더 성숙한, 그리고 아까 그런 거대한 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금 민주당이 사실 이 재난의 엄청난 위기 속에서 거의 180석을 보장해 준 거 아닙니까, 국민이. 그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저는 깊은 성찰, 깊은 분석, 고민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정말 포스트 코로나의 대전환을 구상하고 설계를 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정광석과 같이 개혁을 이루어내야 된다. 그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지상명령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것이 이른바 진보 정권으로서의 민주당이 감당해내야 될 책무고, 그리고 또 그것이 결국은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아내고 장기 집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한번 저는 국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내야 되고, 그 민주당의 그 중심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저는 미래통합당은 정말 이게 시대착오적인 이념과 이런 생각에, 관념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실은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번에 잘 된 것이지, 저는 민주당이 뭐 반드시 이런 어떤 그 국가에 국민이 부여한 일을 잘해왔기 때문에 반드시 된 건 아니다. 그래서 책무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저는 딱 정리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소득은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것. 네. 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기본소득 지원을 강화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앞으로 소멸될 것이다라는 줄어들 것이다. 전제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위험을 발생하지 않아도 기본소득을 지원. 그러니까 이게 좀 반대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은 일하는 것을 전제로 네네. 하고요. 위험이 발생해야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기본적 차이고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사실 정책다운 정책의 논쟁이나 이런 어떤 시대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없었죠. 그래서 뭐 예컨대 총선이나 대선조차도 굉장히 가벼운 정책이 있었지, 전부 어떤 이미지나 이런 어떤 포퓰리즘적인 어떤 단편적인 어떤 주장, 그런 구호에 난무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대한 시대의 전환기에 우리가 특히 정치권에서 이런 논쟁다운 논쟁, 이런 비전의 어떤 충돌, 그런 구상이 꼽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열지 못하면 저는 진짜 우리는 희망을 갖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그 어떤 것이 됐든 저는 어떤 주장할 자유가 주어지고 그런 치열한 논쟁의 공간들이, 플랫폼들이 만들어지면 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여기서 배제된 1,400만 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분들에게 우산을 함께 쓰는 일입니다.